지난번 위고비 영상이 인기를 조금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위고비를 사용한 지 이제 4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위고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일단은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몸무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런데요. 이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78.97 거의 79kg였죠. 그런데 65.74 이거 오늘 아침에 잰 거예요. 예. 몸무게가 13.23kg 줄었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체지방량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. 전에는 한 4kg 정도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8.13kg가 줄었고요. 그리고 골격근량은 아쉽게도 3kg 정도 빠졌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체성분이 많이 변했는데 BMI라고 하는 것이 5.1, 5.2 이 정도 감소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내장지방 지수라고 이제 우리가 몸에 이제 내장지방 지수가 있잖아요. 그것도 4 정도 감소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체 나이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죠.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위고비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근육량이 같이 빠진다는 거. 예, 제가 운동을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몸무게가 13kg 이상 빠졌는데 그 중에서 3kg 정도는 근육량이 빠진 거죠. 그러니까 대략 통계에 따르면 위고비를 사용한 사람의 25에서 39%는 이제 근육량이 빠진다는 경험을 이제 한다고 해요. 그러면 위고비를 사용할 때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? 실제로 25에서 39%가 근육 손실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근육이 빠질 때 주로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이 많이 빠져요. 그러면은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겠죠. 그러면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빠지면은 우리가 살이 빠지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몸무게가 더 잘 안 빠지는 환경으로 변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 몸이 건강하려면 일단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.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생활에 연관된 부작용인데요. 이게 소화가 조금 잘 안 돼요. 음식을 먹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게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식욕 부진이라던가 복부팽만, 뭐 변비 이런 게 생길 수 있죠. 물론 살이 빠진다는 장점을 생각하면은 뭐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의외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. 그리고 드물지만 그 심혈관계 환자에 있어서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이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위고비를 맞으면서도 근육 손실이 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건 당연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벅지와 둔근을 키워주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적당한 유산소 운동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, 이거를 적절히 하는 거. 이게 이제 아마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하체 힘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스쿼트라던가 런지 같은 거를 한 10에서 12회 정도를 해가지고 3세트 정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하는 게 데드리프트. 데드리프트는 동작 아시죠? 그 동작을 아마 여기에 참고사항이 나올 거예요. 예. 그 데드리프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체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전신의 힘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이 이제 추천해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체 힘을 좀 많이 키워주긴 하지만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랩풀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등 이렇게 근육 키워주는 거 있잖아요. 이제 등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는데 플랭크라는 운동은 이제
이제 쉽게 얘기해서 엎드려 뻗쳐 이거 하는 그 운동이랑 비슷하죠. 예, 그거는 전신의 코어 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이 5가지에서 6가지 동작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, 주로 이제 저는 하체 힘을 키우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과하게 했다고 하면은 근육 손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, 당연히.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힙브릿지를 굉장히 추천하는데요. 힙브릿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, 그걸 하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됨과 동시에 그 우리가 많이 손실이 올 수 있는 둔근과 허벅지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위고비를 맞으면은 근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단백질량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몸무게에서 단백질이 필요로 하는 양은 1kg당 한 1.2에서 1.6g 정도라고 하니까 최소한 60g 정도, 30에서 60g 정도를 섭취를 해줘야 안전하게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이제 조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같은 거 있잖아요. 예, 제가 연어를 좋아합니다. 예, 그래서 연어를 먹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시중에 단백질 뭐뭐뭐 해가지고 나오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. 뭐 요거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과자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충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단백질 보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위고비를 사용할 때 근육 손실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한다는 거. 허벅지와 둔근에 대한 근력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선적이고, 안 그러면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. 그래서 이 체중 감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고비에 있어서 장점이긴 한데, 이게 근육 감소까지 같이 되면은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니까 요요가 오기 쉽겠죠. 저도 그거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끊지를 못 가고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이 요요가 없이, 이제 근손실이 없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지나친 유산소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, 근력 운동을 허벅지와 둔근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. 그리고 보조식품을 충분히 먹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 사용할 때 이제 근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, 제가 4개월 정도 쓰면서 이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, 그래서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, 근력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은 적게 해주고,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. 저도 그래서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많이 다니지 못하고요.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다니고 있어요. 예,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요요가 안 생길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해드린 방법으로 위고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잊지 말아주시고, 예, 그리고 아마 이번 영상이 위고비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, 모르죠 또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적인 다이어트죠. 그래서 저도 체지방량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근육량을 주는 거를 이제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예, 그럼 나중에 또 봐요.